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코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음식, 바로 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자가 뭐 그냥 이탈리아 음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이 단순해 보이는 빵 한 조각에 인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특히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올라가게 된 경위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정복,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이 펼쳤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했는지 풀어드릴게요. 피자, 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피자,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가 올라간 피자는 비교적 최근에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주 깊어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얇고 둥근 빵을 즐겨 먹었으니까요. 이 빵 위에 올리브유, 소금, 허브 같은 간단한 재료들을 올려 먹었던 거죠. 이런 형태의 빵은 이미 약 3000년 전부터 이탈리아 남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긴 행중 중에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고대 로마 제국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이 빵이 매일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빵을 접시처럼 활용해서 그 위에 다른 음식들을 올려 먹기도 했어요. 특히 피자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장은 고대 로마의 라틴어 단어인 핀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요. 이 핀사가 납작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또 다른 유력한 주장은 이탈리아어로 손가락을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진 피치카레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재빨리 잡아당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피자를 피자라고 발음하고 중국어로는 비사빙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나라마다 이 음식의 이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자는 이미 고대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음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짜 피자, 즉 빨간색 소스가 올라간 피자가 되려면 결정적인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피자에 토마토 소스가 없으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는 이탈리아 고유의 작물이 아니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오게 된 신대륙 작물입니다. 토마토는 원래 잉카 제국이 위치했던 남아메리카의 페루 고원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해요.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피자 위에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토마토를 처음 보고는 이걸 먹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이미 있던 독이 든 식물인 벨라돈나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독초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토마토를 그냥 관상용으로만 심었습니다. 사랑의 악과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특히 토마토는 색깔이 너무 붉어서 귀족들의 식기에 담으면 식기가 부식된다는 오해까지 있었습니다. 정작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건 이탈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독이 있든 없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이들이 평범한 빵 위에 이 빨간 열매를 으깨서 올려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토마토를 듬뿍 얹은 피자의 원형이 된 거죠. 토마토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제 피자가 전설이 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자의 본고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탈리아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17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 바로 피자였습니다. 당시 피자는 토마토 소스와 올리브유만 뿌려 먹는 소박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던 1889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한 궁함 움베르토 1세와 왕비 마르게리타가 나폴리를 방문했어요. 왕비가 평소에 먹던 프랑스식 요리에 질려 나폴리의 유명 피자 전문점 브란디와 관련된 요리사 라파엘레 에스포지토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에스포지토는 왕비를 위해 특별한 피자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3가지 색깔로 피자를 장식했죠. 바질의 녹색, 모짜렐라 치즈의 화이트색, 그리고 토마토 소스의 레드색. 왕비 마르게리타는 이 피자에 완전히 반해버렸고 에스포지토는 이 피자에 왕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마르게리타 피자의 탄생입니다. 피자는 길거리 음식을 넘어 궁중 요리로 격상하게 된 거죠. 나폴리 피자의 전통은 곧 화덕에서 구워낸다는 것입니다. 전통 나폴리 피자 협회에 따르면 피자는 485도씨가 넘는 장작불 화덕에서 60에서 90초 만에 구워내야 합니다. 피자 두께는 3mm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만큼 나폴리 피자에는 장인 정신과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피자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항해 시대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필두로 유럽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고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설탕, 담배, 감자, 고추, 그리고 우리 피자의 핵심 재료인 토마토 같은 신대륙 작물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무역망으로 연결되면서 인류의 식탁과 생활 양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커다란 시대적 흐름 덕분에 토마토가 유럽 땅을 밟을 수 있었고 결국 피자라는 위대한 음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자가 전 세계적인 음식이 된 건 이탈리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주역은 바로 미국입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부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의 맛인 피자를 미국 땅에 가져왔죠. 당시 미국인들은 피자를 처음에는 토마토 파이라고 불렀는데 빵 위에 토마토 소스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피자를 토마토 파이라고 불렀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파이와 토마토가 올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1905년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의 최초의 피자 전문점인 롬바르디스가 열면서 피자는 미국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미군들이 이탈리아에 주둔하면서 피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피자를 찾으면서 피자는 미국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산됐죠. 특히 미국의 상업주의와 결합하며 피자는 대량 생산과 체인점 형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는 대부분 이 미국식 피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얇은 도우의 이탈리아 피자보다 미국식 피자가 더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의 피자가 처음 소개된 것도 1945년 해방 이후 미군들에 의해서였는데 당시에는 술안주로 피자를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피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고대 로마의 빵에서 출발하여 신대륙의 토마토를 만나고 나폴리의 가난한 거리에서 왕비의 이름을 얻고 최종적으로 미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피자 한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음에 피자를 드실 때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대 로마부터 신대륙을 거쳐온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욱 즐거운 식사가 될 겁니다. 오늘 저녁은 마르게리타 피자 한 판 어떠세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원코프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